안녕하세요. 오늘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지금 AI에 의해서 대체될 위험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IBM이 좀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왜 급락이 나왔냐면 엔트로픽이 구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을 현대화할 수 있는 AI 도구를 발표하면서 IBM이 하루 만에 13%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00년 이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또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의 ETF는 4.8%나 좀 빠지면서 08년 이후 최악의 달을 좀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이쪽 소프트웨어 쪽 투심이 좀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15% 일괄 관세를 도입한다고 하고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과 별개로 테슬라가 지금 기가 텍사스에서 이 사이버캡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W 슈퍼차저의 한 대, 그리고 충돌 테스트 현장에 4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모두 4월 양산 시작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왜 이 사이버캡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려고 할까? 오늘은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내용들 아마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핵심 내용들 제가 오늘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좀 보시면서 지금 대응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만 잘 지나면요. 자, 이제 미장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대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이슈도 없고 매크로적으로도 좀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요. 이런 시기일수록 내가 조금 공부를 잘 해놓고 나중에 상승장 때 자, 내가 홀딩할 수 있는 홀딩력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 간단하게 옵션 말씀드리면 어제랑 크게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400달러 지지선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촘촘하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어제는 400달러 이렇게 러프하게만 잡혀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400달러, 410달러 이런 식으로 지지선이 하나 더 생겨났고요. 그리고 위로는 430달러, 450달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구간을 여러분들 박스로 보시면서 매매를 좀 대응하셔도 되고요. 뭐 더 정확한 거는 본장 시작 전에 이런 옵션 데이터들 다시 나오니까 이런 데이터들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시나리오 세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들 공유 드리니까요.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기가 텍사스 이 영상을 조금 먼저 보고 갈 건데요.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여기 슈퍼차저의 한 대, 그리고 이 충돌 테스트 현장에 4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4월 양산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여기 이 W 슈퍼차저의 한 대,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일단은 첫 번째, 이게 실제 주행 가능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충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죠. 충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단순히 목업이나 쇼카가 아니라 배터리 구동 시스템이 살아있는 실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부 테스트 단계 진행 중이라는 건 이 공장 안에 충전기에서 충전한다는 건요. 공장 주변 도로 주행이라든지 테스트 루프 반복 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테스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행 준비 차량이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직 일반 공개가 아닌데 충전 중이라는 건 이미 돌아가고 있다, 돌리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돌 테스트 현장에 4대 이 영상
여기를 보시면 이건 사실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양산 전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신호입니다. 충돌 테스트는 디자인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구조 설계가 완료가 됐죠. 그리고 생산 사양이 고정이 됐죠. 이 단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즉 컨셉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판매 또는 운영 모델 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대냐면요. 충돌 테스트는 보통 정면, 측면, 오프셋 충돌, 그리고 전복 테스트 이런 방식이 여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차량 한 번 부딪히면 폐차예요. 그래서 여러 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4대라는 건 안전 인증 프로세스 가동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왜 직접 운영하려 하지 않고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할까요? 겉으로 보면 이것도 단순한 차량 판매처럼 보이지만요. 구조를 보면 전혀 다른 전략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차를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기 위한 자본 효율 전략에 가깝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이유예요. 첫 번째는 경쟁 플랫폼의 공급을 흡수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버 기사들이 사이버캡을 운영해서 테슬라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버 입장에서는 기사 한 명이 감소하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차량 한 대가 증가하는데요. 즉 경쟁 플랫폼의 공급을 직접 빼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케팅 전쟁이 아니라 공급 기반을 흡수하는 전략이에요. 차를 판매하는데 네트워크가 동시에 키워진다라는 거죠.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은 분산하고 수익은 소프트웨어로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테슬라가 직접 100만 대를 보유해서 운영을 한다면요. 차량 구입 비용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충전 인프라라든지 감가상각 리스크가 모두 테슬라 재무제표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즉 자본이 무겁게 묶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구매 비용은 개인 부담이죠. 충전 비용도 개인 부담입니다. 주차 공간도 개인 부담이에요. 테슬라는 앱과 알고리즘, 배차 시스템, 네트워크만 운영하면 그뿐이죠. 즉 하드웨어는 분산하고 플랫폼은 중앙 통제 구조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밸류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 토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규제 리스크도 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를 독점적으로 운영해서 모든 수익을 가져간다면 정치적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압박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이 수십만의 혹은 수백만의 개인 차주에게 분산되어 있다면 정책 결정자는 단순히 대기업 수익 제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 소득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이거를 바꿔서 치환해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머리를 잘 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자동차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개념이 완전히 전환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통적인 자동차는 구매 그 즉시 감가상각되는 소비재였죠. 자, 하지만 사이버캡 어때요? 차량을 이제 이동수단이 아니라 현금 흐름 자산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고 노동이 아니라 자산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차가 자산은 자산이지만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 창출이 되는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참여권이 포함된 이동 자산을 판매하려는 셈인 거죠. 그래서 차주는 이 네트워크의 노드가 되고요. 테슬라는 그 위에서 이 운영체제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플랫폼 방식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서로에게 윈윈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D-Day가 4월인데요. 4월 이제 사이버캡 양산이 되는데, 자,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분산 자산 기반 모빌리티 OS 기업으로 다시 재정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재정의될 수 있다라는 건요, 밸류에이션이 다시 재측정될 수 있는 모멘텀, 강력한 모멘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4월 저점 지나면서 이제 5월, 6월부터 매크로적으로도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기상으로도 상당히 절묘하다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가 올해 2026년에 이 챕터 2로서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는 다들 피부로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서처럼 올해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70조 원짜리 이 역대 최대 상장 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워낙에 돈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수혜주 찾기에 난리입니다. 사실 테슬라만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주만 하시는 분들은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스페이스X 관련주들, 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우주 관련주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는 칩 관련주들도요, 우주 때문에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이 국주입니다. 한국장에 있는 세트렉 I라는 종목이고요. 한화의 자회사예요. 한화의 관계사고 우주항공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가 연초 대비해가지고 4만 원짜리가 최근에 1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4만 원에서 18만 원 간 거니까 4배, 한두 달 만에 4배씩 올라간 거죠.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진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4,000원짜리가 최근에 2만 원 넘게, 22,200원 이렇게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4,000원짜리가 2만 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뭐 한 5배 올라간 거죠.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다들 스페이스X의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죠. IPO 규모가 무려 70조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조에서 부스러기만, 여기서 쏟아지는 부스러기만 주워 담아도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의 실수혜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대급 상장 70조짜리라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넘기면 얼마나 아깝냐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차트들, 이거는요, 단순히 수혜주거나 혹은 잠깐 반짝거릴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말고 제가 말씀드릴 회사는요, 찐 수혜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자, 이게 뭐죠? 바로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이고요. 이게 바로 랩터 3입니다. 자, 스타쉽의 주 엔진이죠. 자, 테슬라의 설계 철학은요, 이 극단적인 단순화에 있습니다. 여기 겉에 보시면은 수많은 센서라든지 배선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예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켓 성능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총알을 장전해서 쏘듯이 모든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쏴 올리면요, 펑 하고 날아갈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로켓이 적재된 연료를 한꺼번에 소진시켜서 이 가공한 속도로 쏘아 올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물체가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 내부에 있는 이 모양이라든지 성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원하는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로켓을 쐈을 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연소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으로 액체 산소라든지 액체 연료를 분사를 하면은 튕겨져 나와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밸브가 정말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한국 고흥에서 이 로켓 실험할 때요. 툭 하면 실패 원인이 바로 이 밸브의 이상이라고 했었죠. 아마 이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 계통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술력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엄청난 압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을 이겨내는 압력으로 이거를 또 쌓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라든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 또 그 위에 있는 임펠러라든지 가스, 그리고 터빈 이런 게 또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려운 거죠. 이거를 스페이스X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정말 놀라운 건데 이거를 스페이스X에서 직접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재화했죠. 그래서 이 로켓 발사 비용이 스페이스X 비용이 굉장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다 내재화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러프하게 보면은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엔진 얘기를 드렸죠. 엔진이 크게 보면은 이 엔진 딱 하나지만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인퓨서, 임펠러, 터빈 디스크, 터빈 블레이드, 재킷, 피팅, 노즐 확장부, 펌프, 밸브 플레이트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X가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어요. 제가 방금 거의 다 내재화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엔진 쪽에서 엔진이 중요하죠. 근데도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내재화를 하기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X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회사고요. 자, 지금도 저궤도 위성의 절반 이상은 스페이스X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 지금 $4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싣고 싶어서 사고 싶어도 몇 주 못 사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오늘 제 영상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영상에서도 공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시총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좀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이 종목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이 더보기란을 누르면 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여기 새 창을 누르게 되면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여러분들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요. 신청하셔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쉬시면서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